최소 몇십억짜리 부적을 냅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 부적을, 물론 부적 자체가 갖는 의미는 있죠. 우리가 어떤 만물이 다 뭐냐면 기호가 있는데, 예, 그 기호를 갖다가 이렇게 보고, 아, 우리가 저 집이 뭐다는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 어느, 이렇게 문 앞에다 화장실 써놓으면, 아, 저기 화장실이 있구나 하는 거 아는 것처럼, 예, 어떤 문자나 부호를 둠으로써 그 기운을 갖다가 이렇게 삭감하고 보태주기도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도 부적 없이도 예, 저런 걸 가지고 충분히 뭐냐면 좋은 기운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결은 사실은 복잡한 게 아니고 간단합니다. 예, 비결이 복잡한 건 비결이 아닙니다. 예. 근데 그 비결을 예, 내가 좀 받아들여 쓰느냐 마느냐. 이게 이제 내가 뭐냐면 운이 없을 때는 아, 그래 해야지 해놓고 집에 가면 뭐라 하더라 하면서 뭐라 했는데 그게 운 없을 때는 그래요. 저희 이야기를 그냥 단순하게 아까 장사는 영업만이 아니라고 했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뱀닭 소띠가 거기서 예를 들어 그 집에서 크게 몸을 다쳤거나 사는 게 굉장히 고달팠다면 그건 서쪽으로 창문이나 출입문이 열려 있을 거다 이렇게 단정해도 좋습니다. 그런 정도로 운세 전체에 관해서 그 영향을 준다는 거죠. 저 말고도 이제 뭐 색상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질문을 이렇게 뭐 주시거나 하면 제가 따로따로 또 이렇게 챙겨드리려고 했고 제일 간단하고 큰 틀부터 제가 정리를 해드린 거니까요. 꼭 좀 참작해서 해보시면 압니다. 해보시고 안 되면은 따지러 오시면 됩니다. 해보시면 안 되시면. 그래서 오늘 뭐 이 정도로 뭐 너무 복잡하게 막 이야기를 막 이렇게 드리는 거는 그렇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뭐 우리가 역학에 관해서 뭐 풍수건 간상이건 뭐 사주팔자건 여러분이 평소에 좀 궁금하신 거 있죠? 그런 것이 있으면 제가 뭐 질문을 한 뭐 대여섯 개 받고 마무리하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아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나가 있는 데를 지금 이사를 안 가면 못 맞게 방향을 바꾸지를 못한다니까. 예, 그렇죠. 그 집에 살면서 뭐 창문이 이미 나가지는데 막을 수는 없고 다른 방향으로는 막을 수 있는 방향. 이제 그거 그런 게 없는가요? 예, 그쪽에 이제 트리가 있어서 자꾸 불리한 기운이 만들어진다 싶으면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벽으로 막으면 제일 좋겠는데 벽으로 막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안 된다. 그럴 때에는 그 가시나무 있죠, 가시나무 선인장이라든지 뭐 이런 걸 두어가지고 그쪽하고는 뭐냐면 우리가 철조망 남북한이 뭘로 써 있습니까? 철조망으로서 얘하고 빠이빠이다 이거죠, 빠이빠이 그죠? 그죠? 그렇죠. 그렇게 철조망을 주는 효과를 갖는 것이 가시가 있는 나무 같은 거를 좀 둔다든지 실제로 무슨 호랑이 뭐 발톱나무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선인장이나 장미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두가지고 근데 거기에는 또 뭐냐면 식물을 또 둘 형편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런 조형물이라도 두면 됩니다. 조형물. 그런 모양새를 가진 거, 이렇게 창이나 막 칼 같은 이런 거, 모양새를 가진 거 있죠. 아니면 뭐우리가 그 담을 갖다 못 넘게 하기 위해서 뾰족뾰족하게 하죠. 예, 그런 거라도 사람 한 키 높이 정도까지 이렇게 쭉 만들어져 있으면 그런 기운이 많이 누그러진다고 봅니다. 예. 앞에다가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인도를 지금 막을 수 없으니까요. 예, 그렇죠. 인도 밖에다가 차 다니는 도로 사이에서 막으면 그러면 될까요? 차 다니는 도로에다가 인도하고 차 다니는 도로 나무가 좀 난리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사람은 출입을 해야 되니까 그쪽으로는 지금 와기가 있는 상태지만 와기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 바깥쪽에다가요. 도로에 지금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밖에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또 철조망이나 경계는 원래 어쨌든 적대적인 어떤 모양새만 갖추면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밖에다가 그런 조형물을 두셔도 됩니다. 예. 여기 지금 나오는 이 검열해놓고 같은 문제가 앞으로 평생 그 사람이 예, 그렇죠. 평생 그 자기가 그 타고난 띠에 저런 조건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그 가셔가지고 그 이렇게 주무시기 전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살면서 뭐가 그 집에서는 참 고생이 많았다 했던 그런 집들이 있죠. 어렸을 때 살았던 집이라도 그럼 그 집이 대충 여기가 동쪽이고 남쪽이었다 이런 거 한번 따져보시라니까요. 따져보시면 힘들게 살았던 세월에는 이상하게 저런 조건에 불리한 모양으로 딱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운이 좋아지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저런 조건이 좀 맞아져 있고요. 예. 내일 우리나 반대처럼 예를 들어 얘기하면 이제 되니까 상가나 새로 이제 사갖고 이제 물어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니면 예. 갔을 때 예. 거기 들어가는 날이나 뭐 들어갈 때 뭐 이렇게 뭐 땡이랄까 뭐 이렇게 하는 거. 예, 선생님. 아, 그쪽 들어갔을 때요. 아, 들어가는 날. 이제 보통 이제 이사를 할 때 그게 지금 뭐 동네마다 그 뭐 좀 습속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대체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놨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물부터 이렇게 생명력이 시작된다. 이렇게 봐서 보통 그 불을 가스레인지 같은 거 있죠. 만약 이 공간으로 우리가 이사를 들어온다 이러면은 가스레인지 같은 걸 요 가운데나 어디 한 모퉁이 두시고 그 위에다 그 솥을 이렇게 두고 거기다 물을 채워가 끓입니다. 끓이면 어떻게 됩니까? 창문을 닫고 쭉 끓이면 전체가 전기가 쭉 차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김이 모락모락 난다 이런 기운이 그 일종의 유감주술이거든요. 유감주술은 뭐냐면은 비슷한 꼬라지끼리는 서로 통한다 뜻이거든요. 그 유감주술법을 써서 이제 물을 끓이면 그 수증기가 쭉 집에 차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창문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겠죠. 밖에서 보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 집에 뭔가 김이 모락모락 그 뭔가 좋은 징조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거를 갖다 만들어서 들어가는 이제 그 방법도 있고. 보통 이제 또 이제 액난을 피하게 한다 해서 이제 팥 같은 걸 이렇게 많이 뿌리고, 팥, 소금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뿌리고, 그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렇게 하는데, 대체로 뭐 무난한 방법이, 그 물을 끓여서 이렇게 쭉 하는 일방하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유리한 아까 방향이 있었죠?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에 그 술을 좀 이렇게 그 세숫대 같은 데다가 넉넉히 떠두고, 넉넉히 두고, 뭐 물건을 갖다 옮겨 넣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뭐 동네마다 지역마다 그런 여러 가지 그 일종의 주술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정도가 대체로 그 내림대로 학문적인 근거가 좀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뭐 어떤 질문도 좋으니까 하여튼 이 역학 분야에 관련된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예? 미신. 아니죠. 이게 기도. 안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복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서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복을 구하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복 중에 최고 큰 복이 이제 영적으로 크게 앞서 나가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런 어떤 영적으로 크게 진화를 위한 어떤 과정으로서 그 수행을 하고 종교적인 어떤 과정을 삶을 갖다 자기 사는 건데 그건 뭐냐면 세속의 어떤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살고 이런 걸 이루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냐면 뭐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왕자로서 자기가 이 세상의 권력과 재물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그 재물을 다 버려버렸잖아요. 소용없다 이거라.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 이거 가지고. 부처님이 굉장히 욕심이 많은 분이었죠. 그죠? 그걸 다 버려버리고 결국은 뭐냐면 영적으로 해탈해라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부자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막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부자가 돼요. 나도 가난한 사람이 돼요. 좋아하는 사람을 닮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영적으로 큰 스승을 따라가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고 영혼의 문제고 육신이 편안하고 건강한 조건은 뭐냐면 내 육신을 만들어준 존재와 기운이 잘 소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잘 사는 원리가 여러 가지인데
이건 신앙하고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예. 보통 보면 이사 가는 것도 뭐 나를 택해가지고 하고 예, 예. 방향을 본다니까. 예, 예. 근데 그런 거 안 보고 무시하고 가는 사람들.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삿날을 여러분이 잡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확 좋아지고 확 나빠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이 역학이라는 것이 이사라는 것이 굉장히 큰 행사였거든요. 그 보통 여러분들 뭐 우리가 뭐 제사 따라 결혼 안 한다 이런 말 듣죠? 뭐 생일 따라 결혼 안 한다 뭐 이런 말들이 어디서 왔느냐면 옛날에는 뭐냐면 관혼상제가 굉장히 큰 행사였어요. 예. 그러니까 큰 행사라는 말은 돈이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왕창 들죠. 집에 재정이 한 번씩 제사 한 번 지내면 그죠. 지금이야 여러분들 뭐 인터넷으로 빼빼빼 눌리면 그냥 막 제사상도 차려주고 뭐 이렇게 해준 시대에 살지만 그 당시로서는 그 어려운 그 살림에 그 제사를 모신다는 게 굉장히 그 재정적인 부담이 큰 거였거든요. 그럼 그 제사도 치르고 그 달에 제사 치르려면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 인력이 묻잖아요. 그러면 농사를 망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달에 결혼까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뭐 거의 뭐 살림이 그저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어떤 그 시대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만들어진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미신으로 생각해도 좋다 이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사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사람들이 이사라는 것이 평생 살아가면서 몇 번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 이벤트다, 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 잘못하면 큰일 나는가. 어쨌든 좋은 날 골라서 좋게 하고 싶어는. 그리고 그 생각 자체가 현대사회처럼 이렇게 인기만 좋아도 휴대폰만 잘 터져도 잘 살거든요. 현대는요. 돈 되는 휴대폰이 많이 터지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어느 집에 사느냐. 근데 옛날에는 뭐냐면 농사를 지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사는 공간이 빤하잖아요. 그죠? 그 집 앞에 농가 밭, 그 다음에 집 앞에 농가 밭, 집. 이거만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렇게 살던 시대에 집을 한번 옮긴다는 건 굉장히 큰 일이었다. 그리고 중요한 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왕이면은 실제 이론적으로 이제 좋은 날을 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왕이면 길이를 가리고자 했던 것이고 현대사회처럼 매일 이사 아닙니까? 매일. 제가 어저께 밤에 어디 있었냐면 제가 서울의 강남에서 행사를 하고 강남에서 행사를 하고 분당으로 가가지고 분당에서 볼일을 어저께 밤에 보고 아침에 분당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비행기 타고 좀 내려와가지고 지금 제가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이틀 제가 집 없이 살은 거죠. 그죠? 이렇게 매일 돌아다니는 사람에게는 그 자기가 오랫도록 그 머무르는 터라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현대 사회하고 과거 사회의 그 어떤 시대적인 어떤 차이, 환경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오해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그런 오해를 누군가가 이렇게 그 어떤 제도권이라든지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아는 게 있어야 가르치죠. 아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 우리 같은 사람이 사실 잘못한 거죠. 우리가 가서 학교에 가가지고 사실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또 이쪽의 일이라는 것이 원래 이렇게 남들 앞에 막 나서서 하는 이런 그 어떤 분야가 아니거든요.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학문적으로 이제 벽이 굉장히 많이 생겨난 거죠. 오해도 많이 생겨나고요. 그러니까 미신이다 이렇게 하면은 미신인 부분도 있다. 근데 이거는 분명히 옛 사람들이 오랫도록 학문으로 연구해온 요건 맞다. 이걸 이제 구별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되는 실정이죠. 그래서 이삿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과거의 그 태길법이 있습니다만 그런 태길법 말고도 자기 일진에 움직이는데 무리 없는 날 정도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또 뭐 다른 질문 있으면 또 질문 주십시오. 예. TER 곳이 막혔을 때, TER 곳이 막혔을 때 술을 안 보이면 그림을 그린다, 방문을 한다든지. 그림을 그려서 효과를 얻는 건 실제 어렵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기준은 총을 쏴서 총알이 나가면 틀린 걸로 보는 거거든요. 그럼 그쪽에 막혀 있는 경우에는 거기다 차라리 아까 그 잡동사니 같은 걸 두시지 마시고 차라리 술을
이렇게 좀 받쳐두든지, 예, 아니면 좀 뿌려주든지 함으로써 그 소통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술이라는 것이 어떤 그 음식입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둬도 지가 마르면서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내죠. 가만히 두더라도. 예, 물은 뭐냐면 그냥 온도 차에서 조금 증발만 되고 말지만, 술은 뭐냐면 지가 저절로 막 마르잖아요. 그럼 공기의 흐름을 저절로 만들어냄으로써 결국은 기운의 소통을 열어주는 것이고, 또 이제 그 유교적인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비시는 정기를 흠양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정기. 그러니까 제사밥 맛있어요, 없어요?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예. 그러면 간혹 보면 그 여러분들 경험이 있을 겁니다만 냉장고에 넣어뒀는데 음식을 했는데 완전 니맛 내맛도 없는 거 있죠. 예. 니맛 내맛 없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전기를 이미 흠양해버린 어떤 그 맛으로 보거든요, 그게. 근데 그 전기 흠양을 조건을 좋게 해주는 게 뭐냐면 술이라고 봅니다. 술. 저절로 위로 이렇게 말라서 올라가죠. 예. 그래서, 예, 뭐 서쪽이, 예를 들어 유리한 방향, 트에도 좋은 방향에 가려있으면 그런 식으로라도 소통을 시켜주면 되죠. 예. 또 그 다음 잡동사니 같은 거 두지 마시고, 예. 뭐 지저분하거나 냄새나거나 이런 거 두지 마시고. 집 같은 경우에 아버지를 기준으로 돼요. 그렇죠. 대주를 기준으로 해야 되죠. 언제든지 대주를 기준으로. 예. 예. 그걸 갖다 우선적으로 기준하시면 됩니다. 예. 공부, 예, 예. 그 일반 가정집에서 예, 예. 자식도 있고 부모님 예, 예. 방을 정할 때에 예. 각 그 자식들도 이대로 아까 그 방향에 맞춰서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과거 사회처럼 이렇게 한 지붕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일 때는 옛날 과거의 풍수식으로 대체로 그 주인격으로 있는 분이나 나이가 들어서 존장, 어른에 속하는 분은 예, 서북 쪽을 차지하는 게 좋습니다. 대체로 서북 간, 또 서쪽, 이쪽을 차지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 집에 예, 일을 해야 되는 뭐 맞이나 그 다음에 뭐 장남이나 이런 사람들이 머무르는 것은 동남 쪽에 머무르는 게 좋은데, 그건 이제 옛날 전통 풍수식으로 그 사람 집을 안에 있는 어떤 방을 배치할 때 그렇고요. 현대 사회처럼 뭐 전부 다 사는 게 다르잖아요. 뭐 부모 자식 간에도 예, 부모 자식 간에도 갑자기 만나면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그죠? 예? 여러분들도 안 그렇습니까? 예, 아이고 오랜만에 요새 어디 지냅니까? 이렇게 그 분리된 어떤 공간과 어떤 그 궤도를 쓰는 경우에는 자기한테 인기가 좋은 어떤 방향, 방 이런 걸 쓰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좋죠. 예. 그래서 저 기준으로 하면 아무튼 그 땅의 어떤 일반적인 기운은 아니고 자기한테 인기는 어떤 식으로든 자꾸 상승되도록 하는 예. 작용을 갖다 불러일으켜 준다 보면 됩니다. 예. 뭐 방향 말고라도요, 뭐 이렇게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지금 제가 이렇게 일일이 읽어드리면 너무 양이 많으니까 그 여러분들이 뭐 평상시에 궁금한 거라든지 어떤 문제 이런 거는 어떻게 역학적으로 해결하느냐 이런 걸 주시면 제가 답을 쭉 좀 설명을 잘 붙여드릴 테니까 질문을 자꾸 하십시오. 이게 여러분 회비 내고 이거 수업 들으시죠? 아니에요. 공짜입니까? 국비잖아요. 이거. 야, 그럼 나라에서 돈을 주네. 그래도 어쨌든 질문을 많이 하셔야 이래 원가가 빠질 거 아닙니까? 제가 이래 보여도 제일 만나기 어렵습니다. 예, 아시죠?